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정족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좀 기다리세요. 네. 자, 민주당 의원님들 안 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다음 거 주세요. 원래 이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속개 시간 되면 정시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퇴임일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그 심사에 있어서는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소추 특권이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 헌법 제84조가 문헌상 소추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 제기 단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판 절차 정지 규정의 적용 시점을 있어서는
헌법상 재직 중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당선된 날부터가 아니라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조문으로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께서 짧은 시간인데도 검토 보고서를 아주 종합적으로 제대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자, 우리 헌법 우리 김 처장님, 우리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정한 범죄로 인해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 것으로,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재직 중에 범죄 중에서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해석 원칙이죠. 예, 그 헌법 규정에 이 헌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이 법률안 개정안을 보면 재직 중에 범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의 모든 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해서 그 대통령의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와 같은 법의 내용이라고 보여요. 근데 작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거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죠? 예. 거기에서 면책이 되는 내용을 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재임 중에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면책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죠. 네, 그 판결이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 수행을 공식 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추정적 면책이 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절대적 형사 수출로부터 면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비공식 행위에는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면책의 범위를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 형사소법 규정은 재임 중의 행위가 아닌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정한 그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처분적인 법률, 사실상 처분적 법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정 법률안을 제가 지금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뭐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법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치가 이걸 가지고 법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준비해 주세요. 예, 의견조에 오면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치를 깬 건 비상경 아니에요, 내란. 자, 그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김기표 의원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기표입니다. 예. 소추의 의미가 뭔가요? 소추의 의미가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는 소추의 읽어보시죠. 아시죠?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죠? 그 반대 의견에 나와 있는 것만 네. 하시는 거죠?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거기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그 그러면 거기에 반대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 의견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하 판결됐죠? 각하 그 판결. 결론 그러니까 전체에 수사권 대한 규정 관련해서 각하, 이른바 각하. 지금 수사권 범위 관련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이게 지금 막 그게 소의 이익이 없던가요? 아무튼 각하 판결이 각하 나왔습니다.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각하하지 않고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 의견에 반대 의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이게 소추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이건 각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소추의 개념에 의해서 적시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 결정문 설식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소추의 개념에는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와 공소 유지, 항소, 제기 이런 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맞죠? 그건 맞습니까? 요 결정문 설시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게 읽힙니다. 제가 그거의 설시에 따르면 맞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자, 이게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걸 때를 쓰니까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의 84조에 소추에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헌법재판관께서 반대 의견에서 그 썼던 것처럼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제기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면서 헌법 규정에 소추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변호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 소추에는 어떤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때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날벼락에 나는 것처럼 비상경을 하질 않나.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지 않나.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질 않나.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또 소추가 어떻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걸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아까 의견 조회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의원님. 차장님, 예. 이 헌법에 이렇게 소추라고 돼 있는 거는 이 헌법을 만든 분들이 오늘 같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사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형만 정하는 일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본다면 양형도 거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이 법을 만들면서 민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은 이 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분에게는 저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 헌법상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수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사건 맡길 때 소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는 다 가능하다. 수사 가능하고 다 아니 국정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강제 수사든 수사든 다 가능하고 다 해놓고 소추만 안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공수처로 직권남용죄 가져가서 관련된 내란죄 수사하라고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소추는 이것저것 다 앞뒤로 국정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재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헌법에 분명히 소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전에 선출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범죄로 재판받고 있고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악이 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소추니 앞에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소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추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법률로서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도 아직 해당 법률안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검토 후에 그러니까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못 받고 지금 사무처장님도 못 본 법안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뭔 법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 예, 돌아가시죠.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오셨습니까? 네, 자리를 바꾸시죠. 네, 김용민 의원 질의하시죠. 토론하시죠.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의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죠.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법이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무처장님, 그 대통령이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1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학설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학설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설이 많이 존재해요. 예. 자, 그리고 그 학설에 따르면 사실은 이 사건도 나중에 만약에 특정 어떤 후보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공소기각 결정해야 돼요, 법원이.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소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학설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아까 또 그 얘기했죠. 뭐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연방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헌법에 불소추 특권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소 취소했어요, 검찰이. 우리의 대통령을 사법부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하더라고요. 이게 상권 분립과 국민 주권에 따라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헌법에 맞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조회가 온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246조 혹시 아십니까? 여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뭘 수행합니까? 재판 수행한다는 거죠. 이미 형사소송법에 국가소추주의의 소추가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박규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세요. 자꾸 줄어들었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2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어제 대법원의 판결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뉴스 봤는지 잘 묻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비판, 최고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들리네요. 쿠데타를 해도 통치행위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나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대법원이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처장님 법관 해오시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말씀하시죠. 예, 사안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그렇죠.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34일 만에 접수된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이 됐고, 저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거의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더욱더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사들, 특히나 대법관님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판단을 위해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입속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의 권한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정적인 성향을 쓰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뭐지? 대법원장 밑에 저 졸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가지고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장면을. 대법관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존경의 염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대법관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처음에 소부로 배정되고 며칠 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절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그게.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서 이제 재판에 관여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3분 전압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에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의 결론은 다수 대법관의 보이지 의견에 따라서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하실지 알겠어요. 이 대법관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이 귀족들은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 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만 정치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정보가 오픈돼 있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못 보던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대법관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실망감, 사법부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을 나중에 개정한 국면이 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구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두 가지 쟁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그 심리의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승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상고 파기환송한 10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재청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법관들을 재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임명합니까? 저는 저런 사법부라면 제3자 특검 추천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회 3부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직위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춰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천대엽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의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법원의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곽규택 의원, 누가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왜 모르면서 짓거리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똑똑하게 불 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사람이 정말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게. 기사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게.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1차 경고합니다. 전두환 독재하고 싸운 게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어 그동안? 나가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 나가서.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근거를 갖고 오세요. 미 대사관에 불난 적 없고 불 지른 적도 없고
알았어요? 허위 사실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미 대사관에 불지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입 다무세요. 미 대사관에 누가 불질러요? 대사관저라고. 불지른 적 없다고. 알았어요? 자, 곽규택 의원은 계속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제49조 권한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다음. 자, 발언권 중지에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경인을 와서 퇴장시키세요. 자, 다음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순서 바뀌었는데. 송석준 의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질의하세요 그냥. 곽기택 의원은 퇴장하세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은 질의하세요. 근데 꼭 저희가 질의하기 앞에 꼭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정말 좀 위원장님 좀 질서 유지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경고 좀 저 서영교 의원 2번 좀 경고 좀 주세요. 질의 안 하면 다음 분 시키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우리 천대엽 차장님, 어제 제가 좀 일찍 퇴근하셔서 동네 가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민심 좀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동네 민심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우리 세간의 어떤 민심이 어떤지. 어제는 제가 다른 기념 공무가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예, 한 번 더 서민들의 목소리 잘 귀 기울여 보시고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만 해도 정말 사법부 신뢰성에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난 우리 이재명 후보 우리 2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갖고 사진을 조작을 했다. 또 뭐 국토부 협박을 했다라는 말이 의견 표현,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지나가던 개도웃을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세간의 온갖 풍자가 난무할 정도로 정말 이게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2심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어제 대법원 판례 아니었습니까? 우리 처장님 어떠세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뭐 법조 카르텔에 의한 무슨 이게 무슨 쿠데타입니까? 사법 쿠데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다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가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 다 담겨 있고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웅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력 있는 분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 그동안 우리 야당 의원 같이 우리 여당 의원 도와서 조직도 늘려주고 또 여러 가지 지난 연말에 예산도 많이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하고 우리 대법원이 뭐 척지고 이런 건 없죠?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 어떤 입법 사항과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그야말로 모범적인 국가 제도를 갖고 있다,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또 우리 이런 탄핵 사태가 생기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도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우리 헌법 시스템이 너무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거대 야당에 의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가능한 잘못된 문제가 있는 헌법 시스템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죠? 뭐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인 조치로 인해서 국가적인 중대사가 생겼고 다행히 잘 복원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제 1987년 체제를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시대 정신에 제대로 시대 정신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탄핵 줄줄이 탄핵의 이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무자비한 탄핵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아주 뭐 보복 탄핵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방탄 탄핵, 나중에는 뭐 줄 탄핵, 심지어 지금 곧 아마 이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총탄핵한다고 그래요. 소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미 헌법기관의 중요기관인 감사원장도 탄핵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또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이 어제 또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그 무자비한 탄핵, 그러더니 어제 제가 지난번에 스토킹 탄핵, 우리 최상목 대행, 그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대행 3개를 겸임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돌아오시면서 다시 이제 부총리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또 부총리를 상대로 또 탄핵한다고 스토킹 탄핵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이제는 자제하겠지 했더니 급기야 어제 갑자기 지금 이제 대통령 대신 총리 대신 모든 것을 국가의 군사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서부터 그 외교 그리고 또 통상 지금 중요한 모든 민생 챙기고 이런 걸 해야 될 이 최상목 대행을 어제 무자비하게 탄핵을 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직무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차피 직무대에서 일을 못하거나 이제는 뭐 어떻게 되거나 이제 어제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대행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총리가 지금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과 총리를 같이 겸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 체제, 그것이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에서 나타나는 이런 만행적 행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줄탄핵, 총탄핵, 심지어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는 이 스토킹 탄핵을 하는 이 탄핵 제도가 정상적인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저희들한테 맡겨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지금 줄탄핵, 총탄핵, 국무회의까지 무너뜨린 탄핵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금 사건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심리 중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어느 정도 어제가 어렵게 이 민생 안정을 하고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자고 추경 합의해서 처리된 날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고 그걸 집행할 책임질 이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스토킹 끝에 결국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천대엽 처장님,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법 쿠데타 맞아요? 저희 사법부는 저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한결같이
자,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끝없는 많은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성명서부터 발표할 의향은 없어요. 오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하세요. 좀 주세요. 끝났어요. 자, 곽기택 의원 퇴장하세요. 저한테 별도로 그걸 발언해 주고 왔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제가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습니다.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언권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끼어들어서 계속 떠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퇴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 조치를 한 겁니다. 퇴장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경위가 와서 퇴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국회법 제14장 징계 155조 징계 상황에 보면 8조에 이렇게 8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5조 1항에 해당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 보고하여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징계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퇴장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위께서는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공격도 잠깐만요. 저에 대한 공격도 가짜입니다. 가짜 허위. 조선일보에서 한번 저에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 대사관에 방화했다고 해서 정정부도 한 바 있습니다.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은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허락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농축산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 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거기에 불이 나지도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화 예비라고 검찰이 엮어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저희가 불 지르지도 않았어요. 불 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곽기택 의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방화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또 이렇게 유포했어요.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저에게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제가 고소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하고 아파트 경비원 어떤 분은 죄송하다고 편지 7장을 저한테 써서 사과 반성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곽기택 의원의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걸 믿고 이렇게 유포하는 자들도 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상 발언 드리지 않고 잠시 정의하겠습니다.